안녕하세요, 닥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사인 제가 직접 겪어본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알바 이야기입니다. 보통 결혼정보회사라든가 소개팅 어플 같은 이렇게 주선 만남 매칭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알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진짜인지 정말 100% 그런 일이 어디서나 일어나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가 겪어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경험담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럴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의대 다니던 시절부터 의사가 돼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시절에 계속 심심하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자나 전화가 와요. 요새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 안 받는데 옛날에는 그냥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으면 듀오라든가 가연 이런 식의 결혼정보회사라고 혹시 가입할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생각은 없거든요. 이제 저 나이도 많고 노총각인데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충분히 찾아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막 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조건이나 스펙만 보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데서 만나면 대부분 뭔가 이렇게 좀 진득하니 연애를 하다가 만날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결혼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 연애관에 대한 얘기는 나중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막 전화가 올 때마다 항상 거절을 했습니다. 항상 거절을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별로 이렇게 돈까지 내고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당연히 저는 평소처럼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러고 끊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나 바쁘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 돈을 내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냥 소개를 시켜주면은 만나볼 생각이 있냐, 대신에 상대편 나온 여성분한테는 절대로 공짜로 나왔다고 말을 하지 말래요. 저는 그때 생각에 이거 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소개받으면 게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왜 공짜로 해주는 거냐, 나는 진짜 돈 내거나 가입할 생각이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왜 이런 거냐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은 의사시고 의사를 원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여성분을 만나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귀시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대박인데? 그래 내 입장에서는 남들이 돈 내고도 가입하는 이 결혼정보 회사를 나는 공짜로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됐으니까 너무 좋은 거구나. 근데 이거를 또 상대편 여성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정보회사에 막 따질 수도 있으니까 왜 나한테만 돈 받냐고 따질 수가 있으니까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당연히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이분 어떠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공짜 소개팅으로 딱 2번 정도를 나가봤습니다. 한 번은 변호사가 나왔었고 한 번은 치과의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결혼정보회사에 지불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된 건데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결혼을 늦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남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 돼도 애를 가지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만으로 35세 이상이 되면 아이를 갖는 게 조금 힘들어진다. 다운증후군 같은 그런 병을 가진 아이가 생길 확률이 한 1% 정도로 올라간다. 원래는 0. 몇 프로도 안 되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1% 정도 약간은 아이에게 안 좋은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면 결혼정보회사에 돈을 많이 내고 가입을 하는 거고, 이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은 돈을 많이 낼수록 VIP 회원이 돼서 소위 전문직이나 능력이 좋은 남자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횟수 제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결혼정보회사마다 조금씩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내면 몇 회까지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더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를 냈으니까 너 결혼할 때까지 계속 해주겠다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짜니까 나는 무조건 게이득이라는 생각으로 소개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2번 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고, 솔직히 별로 이렇게 나온 분이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고 어떻게 들으면 되게 재수없고 거만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일주일에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쉴 때였는데요. 그 하루를 그렇게 나가서 아무 이득도 없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하루의 시간과 그날 이제 같이 뭐 밥을 먹든 뭐 차를 마시든 할 때 쓴 비용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 상대편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상대편도 당연히 자기의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뭐 시간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단장하고 나왔는데 나온 사람이 저 같은 찐따였으니까 얼마나 싫었을 거예요. 짜증 났겠죠.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게 공짜라고 해서 진짜 공짜가 아니구나. 공짜가 아닌 이유 첫 번째, 일단 나의 황금 같은 주말이라는 소중한 시간 하루를 온전히 다 낭비를 해야 돼요. 낭비는 아니죠. 온전히 다 써야 돼요. 온전히 다 써야 되다 보니까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아쉬움이 남은 채로 다음날 또 출근을 해서 월요병에 걸린 채로 죽도록 일을 하게 되죠.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제가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주선료를 공짜로 해서 나가게 된 건 맞는데 결혼정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 없는 짓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결혼정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소위 그렇게 VIP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분들이 원하는 전문직, 의사, 변호사, 뭐 판검사, 또 뭐 있냐? 하여간 그 전문직들 있죠. 이렇게 좀 그래도 연봉도 높고 좀 사회적으로 괜찮은 이런 전문직들만 만나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하게 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남성 풀이 없는 거예요. 뭐 듀오 정도 되는 이렇게 좀 오래된 결혼정보회사는 풀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좀 작은 결혼정보회사들 있죠? 그런 데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 후로도 몇 번 다른 데서도 많이 전화를 받아봤거든요. 참 신기하게 제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졸업앨범을 보고 얻는 건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정보를 팔아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두세 번 해보고 이건 공짜가 아니고 나의 시간과 비용과 기회비용을 온전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그 소개팅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떤 여자를 만나든 간에 최소 1년 이상은 연애를 해보고 최소 사계절은 만나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 여자와 내가 진짜 지금 1년을 잘 지냈는데 평생을 더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서야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의 경우에는 일단 급하니까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온다고 해도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소개팅을 하는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하면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 충분하지 않은 남성 전문직 풀을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서 너 공짜로 소개팅 시켜줄게 라면서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직을 원하는 VIP 여성들한테 돈을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저 남성들은 그냥 우리가 부족한 인력 풀을 메꿔주면은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 절대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 여성의 10개짜리 쿠폰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을 그런 공짜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 남성을 가지고 만난 거죠. 만나게 시켜준 거니까 한 번에 쿠폰을 쓰게 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당장 결혼이 급한 여성이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빠른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성이 나오기를 바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진짜로 결혼이 너무 급했어요. 막 나 한 달 안에 결혼하고 싶어 이랬으면은 저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최소 1, 2년 만나고 나서 충분히 상대를 알아가고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굳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같은 결혼정보회사에 이미 가입이 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경우에는 서로 절실하니까 둘이서 진짜로 사귀고 만나서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별로 이렇게 결혼이 급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둘이 진짜로 이렇게 성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결국 남자 입장에서도 손해고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소개팅에 나온 여성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진짜 자기 입장에서 이상형이 나왔다고 해도 그 이상형이 결혼 생각이 없어요. 당장. 그러면은 손해죠. 그러면은 나는 이 이상형을 안 만나고 빨리 결혼이 급한 나의 다른 이상형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서로에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나는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나갔지만 결국은 이것은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알바로서 나는 내가 알바인 줄을 모르면서 알바로서 동원이 된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결혼정보회사에서 나한테 수수료를 지불했어야 되는 거구나. 왜? 내가 자기들의 그 쿠폰을 하나 이렇게 막아준 거니까. 소개팅 기회를 하나 내가 나가서 어쨌든 땜빵을 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도와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걸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전화가 와도 소개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제 영상을 본다면 저한테 절대 전화를 하지 않겠죠. 땡큐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겪은 결혼정보회사 이야기를 해봤고요. 물론 제가 겪고 제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모르는 뭔가가 굉장히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다른 직종의 분들이 어떻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연인을 만나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의 알바가 있다. 본인은 내가 알바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알바나 마찬가지인 그런 알바가 있는 거다 라는 것이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은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의학적인 지식 위주로 영상을 몇 개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의학이라는 게 막상 자기가 닥쳐서 필요하면 보게 되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는데, 아, 진짜로 이 구독자나 일반인들이 의사에게 궁금해하는 거는 따로 있구나. 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물론 궁금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연애 어떻게 해요? 의대 생활은 어때요? 의사들도 결혼정보회사 가입 많이 하나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일반인들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내용이고 더 대중적이고 구독자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이런 내용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티브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재밌는 주제를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